미국사 하늘에서 내린 파멸의 비와 미주리오에서 열린 항복초 인식.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의 참혹한 전쟁에서 미국군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의 고위층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사상자가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소련이 이미 중국 등베이로 출격할 준비를 한 상태로 소련이 출병하기 전에 일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트루먼의 원자폭탄 투하. 1945년 4월 25일에 백악관에서 육군 장관 스팀슨과 그로브스 장군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맨해튼 프로젝트를 브리핑했는데, 스팀슨은 앞으로 4개월 안에 원자폭탄을 시범 제작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트루먼은 육군 장관 스팀슨을 필두로 하는 군사 및 정치의 수뇌부와 유명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원자폭탄의 사용 방도를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6월 1일에 스팀슨은 이 위원회를 대표해 트루먼에게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원자폭탄을 사용해 적에게 맞서야 하며 사전 경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트루먼도 찬성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은 전쟁 무기로 반드시 원자폭탄을 응용해 적을 습격할 것이라면서 언제, 어디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과학자는 당시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1945년 6월에 물리학자 제임스 프랑크, 레오 실라르드 및 과학자 100여 명은 워싱턴에 공동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미국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이 파괴적인 무기를 인간에게 투하면 전 세계 국민의 지지를 잃는 것은 물론이요, 군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포츠담 협정을 시작한 둘째 날인 1945년 7월 16일에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트루먼은 미국이 이런 선진 무기를 보유하면 전세는 역전될 것이고 역사와 문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7일 스팀슨이 대통령에게 폭발 실험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며칠 동안 트루먼은 미국 대표단의 고위급 관리들과 함께 원자폭탄 사용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1945년 7월 24일에 트루먼은 미국 전략공군사령관 칼 스파츠 장군에게 제20 항공대의 제구원합대대에 군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트루먼의 제안으로 미국, 영국, 중국 3국이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일본 전쟁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 일본 군국주의 세력 제거, 카이로 선언의 조건 이행을 규정했고, 일본의 주권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국한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군수 산업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3국은 일본의 모든 무장부대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파괴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월 27일에서 8월 1일에 연합국은 일본 각 도시의 상공에서 전단지 150만 장과 포츠담 선언문 300만 장을 뿌렸는데, 일본 각 도시 주민들에게 공습 경보 후 맹렬한 공중 폭격이 있을 예정이니 대피하라는 경고 전단이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이 발표된 후 일본 통치 집단 내부에는 혼란이 일어났는데, 외무 대신 도고 시계놀이를 필두로 한 문관들은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자고 했으나 일본 군부는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7월 28일에 스즈키 총리가 끝까지 싸울 것이란 성명을 발표하자 트루먼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획대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했습니다. 7월 29일에 스탈린은 미국 등 연합국이 정식으로 성명을 발표해 소련의 대일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길 바랬으나 트루먼은 이를 완곡하게 거부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TNT 2만 톤급의 원자폭탄 한 발을 투하했고, 이후 단 몇 초 만에 히로시마 시 중심의 약 11.4제곱킬로미터 지역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날 히로시마의 사망자 수는 78,150명,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51,40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트루먼은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일찍 보지 못한 파멸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항복을 거부했고, 이어서 8월 8일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8월 9일 오전 11시 30분에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당일 사망자 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23,753명, 43,021명이었는데 8월 10일에 일본 정부는 중립국을 통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항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왕은 자신의 지위 불변을 조건으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트루먼은 일왕제를 유지하되 일왕과 일본 정부는 국가 통치 권력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넘기고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8월 14일 일본 정부는 연합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했고 8월 15일 정오의 일왕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종전 조서를 낭독했습니다. 미주리오에서 열린 항복 조인식. 항복을 수락하고 일본 점령을 마무리하기 위해 트루먼은 메가더를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그 직위를 간절히 바라던 메가더는 일본 투항 조인식, 일본 점령, 군사 정부 수립 등 문제 처리를 위해 바빴습니다. 메가더의 첫 번째 임무 수행은 도쿄에 전보를 쳐서 대표단을 필리핀 마닐라로 파견해 투항서의 내용과 미국군의 첫 상륙 시간에 관해 토론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8월 19일에 일본군 중장 가와베 도라시로가 이끄는 대표단이 마닐라로 떠났고 마닐라에 도착한 후 메가더는 그들을 차갑게 맞이했는데 일본 대표단은 회의가 끝난 후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미국군은 8월 26일에 요코하마의 아스기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는데 로버트 아이첼버거의 제8군이 제일 먼저 상륙하고 이어서 메가더가 점령군과 함께 일본 본토에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본을 휩쓸어 미국군의 상륙은 28일로 미뤄져 28일 아이첼버거의 제11공수 사단이 먼저 아스기 공항에 착륙했고 동시에 홀시 제독이 이끄는 제3함대가 도쿄만에 도착했습니다. 그에 기한 미주리오가 항복 조인식 장소로 정해졌기 때문인데 다음날 니미츠가 괌에서 출발한 전열함 사우스 다코타호를 타고 도쿄만에 도착해서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같은 날 메가더는 오키나와로 출발해서 5시간 후인 2시 19분에 공항에 도착했고 군악단의 경쾌한 행진곡이 그를 맞이했는데 메가더는 주위를 둘러본 뒤 배우처럼 손을 흔들며 포즈를 취하고 트랩에서 내려왔습니다. 메가더는 수행원들에게 휴대한 총을 모두 비행기에 두고 내리라고 지시했고 낡아빠진 링컨 자동차에 올랐는데 호위 차량인 빨간색 소방차는 시동을 걸 때 폭발음이 들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선포한 후 수감된 연합군 전쟁 포로들이 잇따라 석방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너선 웨인라이트 장군과 영국 사령관 아서 퍼시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가더의 초대로 8월 31일에 도쿄에 도착해 9월 2일 미주리오에서 거행된 항복 조인식에 참석했는데 외무 대신 시게미스 마모루, 육군 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 등의 일본 대표단이 미주리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연합국 고위 장군들의 맞은편에 섰는데 각자 위에는 영어, 일본어로 쓰인 투항서 2장이 있었고 일본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9시쯤 확성기에서 미국 국가별이 빛나는 깃발이 흘러나오자 메가더, 니미츠, 홀씨는 갑판으로 걸어갔는데 메가더는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섰고 그 뒤에 웨인라이트와 아서 퍼시벌이 대표로 서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친 메가더는 일본인에게 투항 문서 서명을 요청했고 9시 4분에 시게미스 등 일본 대표에 이어 연합국 대표 메가더, 미국 및 영국, 중국, 소련,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메가더는 서명에서 펜을 5자루 사용했는데 더글을 쓴 펜은 웨인라이트에게, 라즈를 쓴 펜은 퍼시벌 장군에게 주었고 맥과 아떨을 쓴 펜은 각각 육군사관학교와 미국 국회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오성 장군을 쓴 펜은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했는데 서명식이 끝난 후 메가더의 마지막 연설로 10분간 진행된 항복 조인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하늘에서 내린 파멸의 비와 미주리오에서 열린 항복 조인식이었습니다.